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무역 이론인데요. 무역 국제거래는 국가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제적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다만 나라와 나라 간에 바꾸면 무역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에 바꾸면 교환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연환경, 부존한 자원, 기술 수준의 차이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겠죠. 장점은 풍요로워지겠죠.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은 뭐예요? 강한 나라가 다 해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산업이 도태될 수 있고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절대 오이론은 거의 안 나오고요. 비교 오이론이 주로 출제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이론은 각각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먼저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의미하며 교육 조건은 1대1을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걸 보시면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 거냐면 1번이 스스로 생산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산.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물 1단위 와 포도주 1단위를 생산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갑국이고요. 갑국에서는 10명, 12명이니까 22명이 필요하겠죠. 을국에서는 19명이 필요합니다. 19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22, 19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각각 잘하는 것이 있는가 보면 생산비는 적게 들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짠, 짠 적게 들고 짠, 짠 적게 드는 거죠. 각각 적게 드는 것을 특화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화를 합니다. 특화를 해요. 그러면 스스로 생산할 자원을 가지고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22명을 가지고 직물만 만들 테니까 직물 2개를 만들고 플러스 우리가 2명이 더 생겼다라는 것이죠. 을국은 19명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 2개를 만들고 3명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직물로 표현하면 10분의 2개로 표현할 수 있죠. 10명당 하나를 만드니까. 그 다음 얘를 포도주로 얘기하면 8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이제 무역을 하겠죠. 무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역을 하게 되면 1대1로 교환하는 걸 가정했죠. 이따가 교육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태세대에서 이걸 막 복잡하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은 기회비용의 사익값에 있으면 양국이 모두 이익이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또 1대1 줬으니까. 그러면 무역을 했으니까 직물 하나 포도주 하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직물 하나 포도주 하나 2명이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직물 하나 포도를 하나 생산하는데 22명이 드는 자원을 가지고 요렇게 하고 2명이 나왔다는 것은 최초의 상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최초의 상태. 자, 얘는 직물 하나, 포도주 하나, 그리고 몇 개다? 여기가 이제 3명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양국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지만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이득이 발생할 때만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쫙 써드렸습니다. 쫙 써드린 거예요. 제가 방금 했던 걸 제가 다 써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화 품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8분의 3이 0.37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대 우위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갑국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죠. 그래서 생산물은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하는데 더 많이 만들면 좋은 거죠. 더 많이 만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긴 전제 조건이 동일한 생산 요소여야 돼요. 아니, 당연히 지금 이쪽은요, 뭐냐면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바꿨을 때 더 잘 만드는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국은 곡물을 잘 만들고요, 을국은 육류를 잘 만드니까 갑국은 곡물을, 을국은 육류를 하면 됩니다가 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드셨죠?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의의와 한계는 자유무역의 근거를 최초로 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국 중 한 나라가 모든 재화의 절대 우위가 있을 때 무역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논리적 모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보다 강의도 잘하고 워드도 잘 치는데, 강의는 시간당 10만 원을 주고 워드는 시간당 10,000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강의를 10시간이 주었을 때 강의해야 돼요, 워드해야 돼요, 반반해야 돼요? 다 잘한다고 반반할 필요가 없죠. 더 생산성이 높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효율성의 원칙일 거 아니에요? 저는 강의만 하면 나머지 분에게 워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쪽이 절대 열의에 있더라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다. 즉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특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는 이제 노동만 뭐 쭉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비교의 결정 요인도 부존자원, 노동자본, 기술 수준, 특화의 역사 이런 건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 표가 그냥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국이 있고요, 을국이 있습니다. 이건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먼저 여기는 이제 의류와 기계를 하나 생산하는 거예요. 의류 하나 기계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국이 지금 의류 하나 기계 하나를 생산하는데 22명이 들어가요. 을국은 17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말장난 들어갑니다. 생산비죠. 생산비는 적게 들어야 좋은 거니까 을국이 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의류와 기계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류와 기계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갑국은 둘 다 못 만드니까 절대 열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우위와 절대 열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제 무역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이니까 상대적으로 잘 하는 걸 하는 건데, 이때는 갑국이 하나, 의류 하나 만들 10명인데 10명으로는 기계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계는 12명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의류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기계를 만들 것을 포기한 건데, 기계를 12분의 10만큼 만들 거 포기한 거죠. 왜? 기계 하나는, 의류 하나는 10명인데 그 10명을 기계에 넣었다면이 기회비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류를 생산했다. 기회비용은 기계를 포기했다. 의류를 만들 자원을 기계에 넣었다.
라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9명으로 기계를 만들면 기계 8분의 9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면 의류를 포기한 거죠. 10분의 12만큼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을국의 기계를 만들면 의류를 9분의 8만큼 포기한 거죠. 이 자원을 여기 넣었다면 생산비 차원이에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야죠. 기회비용은 작은 것, 우리가 벌써 앞에 강의였잖아요. 합리적 선택이었다. 합리적 선택에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 포기하는 게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것끼리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죠. 그럼 각국은 의류를 특화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얘가 작죠. 그러니까 을국은 기계를 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화를 한다는 것은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교 열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국은 의류를 특화할 거니까 갑국은 의류의 비교 우위가, 기계의 비교 열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을국은 의류의 비교 열의가 있고 기계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장난이 이런 게 테스트에 나와요. 대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우위가 있어요, 비교 우위가 있어요, 절대 열의가 있어요, 비교 열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그럼 이제 해야죠. 자, 갑은 뭐 특화하기로 했다? 갑은 의류 특화하기로 했죠. 의류. 그러면 의류를 2개 만들고 2명이 남았습니다 라는 거고요. 을국은 기계를 특화했죠. 기계를 특화하고 1명이 남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의류의 10분의 2개라고 써도 상관없고 얘는 기계의 8분의 1개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것도 무역을 해서 1대1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의류 하나, 기계 하나, 2명입니다. 여기도 의류 하나, 기계 하나, 1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최초에 비교했을 때 얘도 이기고 얘도 이기다. 즉 절대 우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1. 기회비용 구할 수 있습니까? 2. 특화 품목 찾을 수 있습니까? 3. 말장난, 절대 우위, 절대 열의, 비교 우위, 비교 열의를 구분낼 수 있습니까?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낸다면 교육 조건을 내는데 교육 조건은 이런 거죠. 자, 얘와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류 하나는 우리가 기계 12분의 10보다는 크고 기계 8분의 9보다 작은 요 상태가 있으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 교육 조건입니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계가 있으면 기계 의류 9분의 8과 그 다음에 의류 10분의 12 사이에 있으면 무역의 조건, 교육 조건에 요 사이에 있으면 둘 다 양국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를 체크하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생산비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여기서 또 써놨죠. 제가 쭉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있잖아. 특화 품목의 기회비용은 커진다예요. 그래서 특화 품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화를 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특화를 한 후에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어야 되겠죠.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보다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특화 품목에 특화를 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특화 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화 품목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 조건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으면 교육 조건이 된다라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생산물 사례죠. 자, 요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국을 보면 이렇게 쓸까요? 여기 바깥에 쓸까요? 생산 가능 국소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겠죠. 그래서 얘는 20x, 20y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은 60x, 30y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2분의 1 y가 되고 y는 2x가 된다. 이런 거죠. y는 x가 된다. y는 x죠. 자, 그러면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되겠죠. 얘는 1이고 2분의 1이니까 이걸 특화할 거다. 얘는 1이고 2니까 이걸 특화할 거다. 그래서 갑국은 갑국은 y제를 특화할 거고요. 을국은 x를 특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장난. 을국은 갑국보다 동일한 자원일 때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을국은 갑국에 비해서 다 절대 우위가 있고 갑국은 절대 열이가 있는 거죠. 갑국이 절대 우위, 을국이 절대 열이가 있다. 1번. 두 번째는 갑국은 y제를 특화하고 x제를 특화 안 할 거기 때문에 x제의 비교 열이 y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x제의 비교 우위 y제의 비교 열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교육 조건은 요 사이 값이죠. x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y는 x 1보다는 크고 2x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나와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비는 적게 들어갈수록 좋고 생산물은 많이 들어갈수록 좋으니까 여기에서 기회비용 따지고 무엇을 특화하고 무역의 이익이 어디까지고 교육 조건 어디까지냐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테스트 수준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놨고요. 의의 한계는 뭐예요? 의의는 절대 우위론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핵셔 올린 정리가 있어요. 핵셔 올린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데 그 내용은 가끔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이 대부분의 얘기를 차지하는데 핵셔 올린 정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은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요소의 부존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노동이 많은 나라예요? 자본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이 많은 나라에 속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풍부국이고 베트남은 노동풍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풍부국이니까 자본집약재를 수출하는 거죠, 반도체. 그리고 베트남은 노동풍부국이니까 노동집약재인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무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만 하세요. 막 되게 많이 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국이 있고 B국이 있을 거다.
그래서 A국은 우리가 노동 풍부국이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제를 생산할 거야. B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자본 집약제를 생산할 거다. 그래서 최초에는 어떠냐면 R분의 W A국이 있을 것이고 R분의 W B가 있을 거예요. 최초에는 어떨 거냐면 지금 노동풍부국이 임금이 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이 얘가 비쌀 거니까 자본풍부국이 B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얘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 노동풍부국에 노동집약제를 수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얘는 W는 올라가고 R은 줄어들 거야. 반대로 우리가 B국은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자본 수요는 증가할 거니까 얘는 W는 감소하고 R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증가하고요. 얘는 얘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무역 후에는 R분의 WA와 R분의 WB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이동하지 않아도 무역만으로도 양 국가의 임금과 이자가 같아질 거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게 헥시어 올린 정리입니다. 그래서 헥시어 올린 정리에서 여러분들 굳이 테스트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나온다면 딱 하나예요.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고요. 요소 부존도, 노동과 자본이 풍부한 정도가 어떠냐를 물어볼 거고요. 생산 요소의 이동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다 정도로 표현한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립진스키 정기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역설은 우리가 헥시어 올린 정리의 반대인 경우도 생기더라 라는 건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헥시어 올린 정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비교 우이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 우이론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죠? 근데 헥시어 올린 정리는 최근에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니까. 자,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적 무역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품 생애 주기 이론 이런 건 잘 출제는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제품 단계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폴더블 폰이잖아요. 그럼 지금 신제품 단계에서는 삼성이 다 해먹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성숙 단계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표준화는 대부분의 기업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기술 격차는 기술의 차이가 나눠 무역이 일어나는 거고,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이론은 단골을 만드는 거랑 효과가 있는 거고, 대표적 수요는 한 나라의 국민 소득에 따라서 가더라 라는 거대요. 참고만 하시고, 산업 내 무역이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비교 우이론, 절대 우이론, 그 다음에 헥시어 올린 정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절대 우이론, 비교 우이론은 기술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헥시어 올린 정리는 기술 수준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무역이 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헥시어 올린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어느 자원이 더 얼마큼 풍부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이 무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품목을 무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독일의 현대기아차를 판매하고 미국의 현대기아차를 판매하고 영국의 현대기아차를 판매하겠죠. 그럼 영국에서도 차가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차가 들어오고 독일에서도 차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동차라는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을 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그걸 적어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에 생산을 해서 판매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산업 내 수출이고요. 경제 발전이 비슷한 정도가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규모의 경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대량 생산을 통한 평균 비용 감소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이죠. 우리나라 자동차를 되게 유독 좋아하는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되게 많이 팔립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한국 차는 뭔가 괜찮아,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산업 내 무역은 무역 마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서로 간에 팔아먹는 거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산업 간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산물을 판매하고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먹는 대신에 우리의 포도 농장에 날아간 거죠. 왜냐면 칠레 포도 같은 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보는 쪽이 존재한다. 요거는 우리가 자유무역에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 독점적 경쟁, 무역 마찰의 소지가 적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한국과 중국은 TV와 의류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두 재화 모두 더 싼 값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특히 TV 생산에서 상대적인 생산성이 더 높다. 두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할 때 리카도의 비교 우위설을 적용한다면 다음 중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어때요? 지금 상대적인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을 생산하면 되죠. 그래서 한국이 뭐예요? TV를 하고 중국이 의류를 하면 되겠죠. 그것이 비교 우위론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TV를 그리고 중국이 의류를 생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죠. 4번 교역이 일어나더라도 협상 능력이 약한 국가는 교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 여러분, 교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국이 이익을 볼 때 교역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러한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 비율을 벗어날 경우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2전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은 아무런 무역 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번에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P0Q고요. 자, 이렇게 뭐가 있다. 요게 이제 국제 가격입니다. 자, 국제 가격인데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내 가격이 여기 있는 거죠. 국내 가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럼 수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요거 책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사용할까요? 여기 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는 얘가 소비자잉여죠. 최초의 생산자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 균형가격 중심 위에가 소비자잉여 밑에가 생산자잉여니까. 그런데 무역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수출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잉여가 B가 날아가겠죠. 소비자잉여가 이제 A만 됩니다. 생산자잉여가 B, D죠. 그래서 소비자는 B가 날아갔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생산자는 B, D를 봤으니까 이익을 보는 거. 전체적으로 D가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국에서는 소비자 손해, 생산자 이익, 전체 이익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국이죠. 수입국도 논리를 보면 이런 논리죠. 자, 이게 국제가격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렇게 위로 있는 거죠. S와 D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국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국내보다 해외께 싸니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수입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국의 논리를 보면 최초의 소비자잉여, 나중에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생산자잉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잉여가 돼서 소비자는 B 플러스 D가 생기는 거고요. 생산자는 B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이익, 생산자 손해, 전체는 D가 더 생겼으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체에는 이익이 생긴다. 부분적인 손해는 생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득이 생기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보호무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서 우리 걸 되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국가적 입장이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물건을 사기만 하는 국가였다면 나중에 그 나라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미리미리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본의 무역의 보복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찬반 논쟁이 있었던 얘기죠. 뭐 다행히 잘 이겨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호무역은 자국민의 실업 방지, 유치산업. 유치산업이라는 건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고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걸 좀 냈었어요. 테스트에서는 관세의 종류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관세의 종류가 나온다면 만약에 얘는 시사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시사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관세, 그래 덤핑한 거에 세 관세 먹이고 상계 네가 매겼으니까 나도 매겨자.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 받은 거 바로 매겨버리고요. 긴급관세, 국내 산업이 큰일 날 경우에 이런 거고요. 재정관세 돈 벌려고 매기는 거고 할당관세는 정해진 양에 대해서 매기고 그 다음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 자, 관세 그래프 분석이죠. 요거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P형 Q가 있으면 이제 그려드려야 돼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수입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국내 가격과 국내 거래량, 당연히 얘는 국내예요. 그래서 얘가 P0와 Q0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이제 무역 전의 가격이 되는 거죠. 무역 전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외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P1이 되고 얘가 Q1, 얘가 Q4라고 합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역 전 우리가 자유무역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관세를 매겼을 때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무역전의 가격은 P0고요. 그죠? 자유무역을 했을 때는 P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얘는 Q0고요.
얘는 Q4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죠? 지금 여기 국내 여기 S는 결국 우리가 MC 한계 비용이니까 지금 이거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기업들은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Q1까지가 국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치 산업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Q1에서 Q4까지 뭐 한 겁니까? 수입을 해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관세, 이러면 다 죽고, 이러면 다 죽어! 그거죠.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P1 플러스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Q2, Q3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가격이 이제 P1 플러스 관세가 되겠고 거래량은 Q3로 줄어듭니다. 다만 요 양쪽 라인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유치 산업이 보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Q3, Q4가 여기 줄어든 거잖아요. 왜 줄어든 거다? 수입이 억제됐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반응시켜가지고 수입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면 여기를 이제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여기를 F, 여기를 G, 여기를 H라 합시다. 그 무역전의 소비자잉여,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전에는 얘가 소비자잉여죠. 생산자잉여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생산자잉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가격이 현저하게 빵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빵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어디입니까? A부터 G까지 다 해먹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H죠. 근데 관세를 부과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잉여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바뀌었고 생산자잉여는 H 플러스 G가 된 거죠. H 플러스 D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F는 뭐예요? 관세 수입이죠. 왜? 관세고 얘가 수입량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관세 수입이죠. F는 관세 수입.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요 양쪽 날개는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 양쪽 날개가 우리가 사회적 후생손실, 사중손실이 되겠다. 관세를 부과한 후 소비자잉여도 생산자잉여도 관세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후생손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는 나머지 부분을 좀 빼고요. 우리가 이제 늘어난 생산자잉여와 관세 수입과 양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 효과 생산 증가, 소비 억제, 재정 수입 증대, 국제 수지 개선, 소비자 잉여 및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소국에 대한 거예요. 소국은 뭐냐면 소국과 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걸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소국은 그냥 국제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대국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호주의 양털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수입국 대국이 관세를 매긴다는 순간 국제 가격이 다운돼요. 왜? 그 나라가 이제 수입을 안 할 거야 라는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럼 국제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소국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소국에 대해서만 했고요. 테셋은 대국은 거의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딱 하나. 대국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소국은 지금 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국에 대해서 요거 있죠. 경상 우리 대국에 대해서 국제가격에 영향을 준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품의 국제가격 하락시킨다 라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통합의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완전통합이 있죠. 요거 가끔 물어봐요. 자주는 아니고.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은 우리가 이제 요쪽의 문제는 시사에서 뭐 TPP가 뭐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시사적인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보고, 다만 이제 자유무역은 관세를 철폐한 거죠. 그래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다. 서로 간에 무역을 하는데 관세를 안 매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유무역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C에 대해서 각자 하게 되면 자유무역인데 A와 B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 동맹이에요. 비가맹국 공동관세. 그 다음에 공동시장은 생산요소 이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업비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비자. 그래서 유로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얘가 벨기에 사람이든 뭐 저기 오스트리아 사람이든 이탈리아 사람들이든 가서 그냥 일하면 됩니다. 취업비자가 따로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취업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비유럽 쿼터에 묶여가지고 고생하다가 뭐 은퇴하고 이런 분들도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느냐까지 하면 공동시장이고, 경제동맹은 협조까지 간다. 뭐 여기 통합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창출효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A가 그 나라에서 100원에 생산했는데 얘가 80원에 생산한 거예요. 근데 얘가 관세를 붙여가지고 110원 만들어버리면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할 거다. 무역 창출 효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는 이 AC가 있었는데 얘는 80원에 들여오고 있었고 얘는 70원짜리예요. 근데 얘 관세 매겨가지고 90원이었다. 그럼 여기서 수입하는 거죠. 그런데 얘 관세 철폐하면 여기가 더 싸주는 거죠. 그럼 바뀐다. 무역 전환 효과. 참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트와 WTO는 최근에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사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물어보고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가트는 뭐 거의 안 물어보고요. WTO의 내용 정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슈가 좀 아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은 교육 전 소비재 X에 대한 두 나라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교육 후 두 나라 X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무역이 미치는 영향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가 지금 뭐예요? A국은 이렇게 돼 있고 B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B국은 A국에게 수출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왜? 국내 가격보다 B국의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B국이 수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수입국이고 얘는 수출국이니까 당연히 수입국에선 누가 유리하다? 소비자가 이득이죠. 생산자는 손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수출은 생산자가 이득이죠. 소비자가 손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밖에 없네.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오늘 한 거 중에서 1. 비교 우위 문제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비교 우위.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비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따질 수 있는가. 그래서 특화 품목 정하고 말장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 내무역 있죠. 그래서 규모의 경쟁, 독점적 경쟁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거 방금 한 것처럼 수출국, 수입국, 자유무역과 관세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관세동맹,
아니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이렇게 쭉 있죠. 그거에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요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비교 이론이 제일 많이 나와요. 비교 이론 관세는 진짜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